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일반고에서 외부 컨설팅 하나도 없이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 그리고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 학종으로 합격을 하게 된 소수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혼자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기부를 잘 꾸려나갈 수 있을지 조언을 드리고자 제작한 영상입니다. 우선 제가 생기부 컨설팅을 하나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천편일률적인 생기부들 중에 하나가 될까봐 그게 너무 우려됐던 것 같아요. 요즘 막 여러 가지 주제를 뽑아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컨설팅을 받은 건지 아니면 받지 않은 건지 어느 정도 눈치는 채실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학교에서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봤을 때 반지르르한 전문 용어가 들어간 그런 생기부도 좋지만 아무래도 뭔가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우리 대학에 와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드러내는 게 진정한 생기부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컨설팅 없이 나를 드러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기부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파트는 생기부 수정 요청 꿀팁입니다.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4가지가 모두 예의 차리기로 귀결이 돼요. 잘 들어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는 무턱대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기예요. 선생님 저 이거 좀 수정하고 싶은데 좀 수정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멘트를 준비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발음을 무조건 또박또박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수정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하고 싶은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탐구 동기 그리고 탐구 결과가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특을 원한다면 내가 실제로 세특 형식으로 뭔가 전문을 적어가서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모두 적용시켜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국어 세특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일단 그 세특 형식 있잖아요. 뭐뭐뭐 배웠음, 뭐뭐뭐 했음 이런 식으로 전문을 써봐요. 그래놓고 그 종이를 프린트해서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 3학년 3반 소수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생기부 수정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런 활동을 이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조금 더 드러나면 좋겠어서 이런 식으로 수정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예의를 차리면서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3년간 그 많은 약간 광경들을 목도하면서 느낀 결과 무턱대고 약간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B, 어쩌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내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자입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는 생기부 우수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내용 자체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탐구 동기 그리고 과정, 결과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그리고 탐구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 같은 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가스터디에서 운영하는 큐브라는 게 있습니다. 큐브라는 앱은 이 대학교 학생분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에다가 생기부 짤막하게 올려가지고 힘적인 것들이 잘 드러나는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올리면은 그분들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내 생기부는 절대 경쟁력 있는 생기부가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때.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이게 탐구 동기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가 모두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납득이 되잖아요. 2학년 2학기 때까지의 생기부에서 그런 구조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생기부가 매우 추상적이고 그리고 1차원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깊이 있는 심화 탐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뉴스 하나 띡 읽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끝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특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진짜 내 생기부에서 이름 떼가고 다른 사람 이름 붙여도 그냥 모를 것 같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두 번째 거랑 연결되는 건데 뭐였냐면은 내가 그래서 어떤 걸 지향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그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성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생기부였던 거죠. 그리고 인지해서 끝나면 안 되죠. 어쨌든 해결책을 도출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럼 앞으로는 세특 수정 요청을 드릴 때 최대한 이 탐구 동기 그리고 과정 결과가 드러날 수 있는 형식으로 좀 부탁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내 강점이 뭘까? 내 강점은 추진력 그리고 적극성, 실행력 같은 것들인데 이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세특 전반에.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반장해야겠다. 이 반장을 역임함으로써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내 강점을 녹여내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파트인데요. 이 C파트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학종평가 기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커리큘럼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전 이때 한양대 그리고 성균관대, 고려대의 평가 기준을 각각 다 확인했었습니다. 서류평가 영역에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을 드러내는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성균관대에서는 계열 적합성을 중점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럼 사회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골고루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대 평가 기준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한양대학교 평가 기준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횡단평가라는 방식을 도입을 하거든요. 학년별 세특의 연계성 그리고 유기성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한양대의 이 평가 기준을 보고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들고 와서 좀 더 심화적인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그리고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학과에서는 이 법과 경제의 융합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학과였어요, 둘 다. 이 법이랑 경제 따로따로 삼가하지 말고 이 둘을 섞는 활동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서는 추가적으로 정치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법이랑 정치랑 또 엮어야겠고, 뭐 철학이랑 사회 관련된 내용을 섞은 활동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파트인데요. 다음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미리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과목과 관련된 키워드를 수집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해두면 좋은 것이 책 읽기 그리고 뉴스 읽기를 습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세특을 위해서 일회성으로 뉴스 또는 책을 읽는 거랑 평소에 맨날 읽어왔던 사람이랑 진짜 그 탐구의 깊이, 수술할 수 있는 깊이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조금 습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목과 관련된 키워드를 수집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3학년 1학기에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미리 확인을 하고 인터넷에 쳐가지고 그 교과서의 목차를 봤었어요. 보니까 뭔가 마약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된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약 범죄 이런 거 좀 다뤄도 괜찮겠고, 그리고 교통안전? 요즘 교통안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음주운전 같은 것들이 있겠다. 이 음주운전 범죄에 있어서 집행유예의 폐해 그리고 문제점 같은 거에 대해서 다뤄도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미리 생각을 해가는 거예요.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학년 1학기에 할 탐구에 대해서 2학년 겨울방학에 무조건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디벨롭을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 A면은 조금 더 발전해서 A-로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뭐 다른 것도 괜찮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겁나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파트입니다. 내가 했던 피드백, 그리고 참고했던 커리큘럼, 학종 평가 기준, 그리고 수집했던 키워드 같은 것들을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탐구를 해야겠죠. 탐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 생기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 3학년 자율활동에 반장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2학년 때 내용으로 조금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2학년 합법과 작문 시간에 하나 탐구를 했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 청소년들이 경제금융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미성년자 주식 해설 방법, 그리고 뭐 신용등급 관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1차원적인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봤던 거, 한양대 평가 기준에서 이 연계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를 보고 2학년 때는 그냥 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내세웠다면은 3학년 때는 실제로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했었어요. 반장 공약으로서 2학년 합법과 작문 수업 시간에 직접 실시한 이 청소년 경제 지식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무 국민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스스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반장 공약으로서 실제로 이행하였다.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 채팅방을 만들고 매일 아침 미성년자 주식해설 방법, 그리고 부동산 보증금, 반전세 등등 실용적인 경제 용어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어서 매일 아침에 보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제가 피드백했던 것들이 반영된 게 뭐가 있냐면은 2학년 활동을 끌고 와서 연계해서 더 심화된 활동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강점인 이 추진력, 실행력, 적극성을 드러냈다. 그냥 단순히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네 번째, 구체적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융합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경제에 굉장히 흥미가 있고 남들에게 경제 지식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까지 드러냈던 이 세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수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세특을 적은 것이 있는데, 노인 소외 현상 그리고 고령화가 다가오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낸 그런 활동이었어요. 읽어드리면은 이제 노인이 약자가 되는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노인 순애 씨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사회적 장벽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제가 만들어낸 장면이 있어요.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풀어낸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을 드러내는 것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연출했다라는 걸 적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꼭
뭔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연출했다라는 말을 꼭 써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의 역할이 먼저 드러나 있었거든요. 많은 팀원들 안에서 내가 뭘 했는지를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었죠. 네, 이런 식의 세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과 과목, 여기서는 교통안전이라는 내용에서 교통안전 문제 뭐가 있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음주운전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공식적으로 음주운전 관련된 법의 형량이 강화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한 잔만 마셨으니까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거기서부터 탐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된 책을 하나 구매를 해서 읽었었어요. 뒷부분에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판결문들이 수록이 돼 있었어요, 많이. 그리고 이제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판결문들이었어요. 제가 그 판결문들을 다 정독을 해봤는데 뭔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거 진짜 집행유예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까지 함께 받게 되면 교도소에 가서 노역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감금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석방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가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유죄 선고 비율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집행유예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기사를 실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던 거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PT로 만들고 뭔가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자 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우수한 생기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합격한 사람의 채택 그리고 생기부는 그래도 내 거와 비교할 수 있는 척도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자기 생기부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탐구 내용을 아예 싹 바꾸거나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계속 적어왔던 것들을 싹 갈아엎어야 되는 순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전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많이 갈아엎고 정말 많이 다시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아까울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른 과목에서도 쓰일 수 있고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또 다다음 학기에 써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져 보시고 그리고 계속 다시 해보시고 이러면 됩니다. 정말 한 줄 한 줄이 소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